문제 다 풀었지? 자, 초성 빈칸 채우기 이거 같이 채우면서 담아 복습을 해보도록 하자. 알았지? 일단 좀 조용해져야겠다고. 오, 녹화하니까 약간 마음가짐이 달라져? 아니야? 이미지가. 아, 이미지 관리? 아, 오케이. 목소리 출연. 자, 첫 번째 담화란 얘들아. 이거 뭐지? 맞아.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는 말이나 뭐 이제 그런 말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이루어진 말의 덩어리입니다. 요게 담화의 개념인 거고, 담화의 개념 안에 담화의 구성 요소가 다 들어가 있지. 자, 담화의 구성 요소는 말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발화라고 하기도 하지. 그 다음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그리고 이런 걸 둘러싼 맥락 해서 4가지가 구성 요소였어. 잘 채웠어? 발화랑 또 뭐예요? 발화 또는 뭐 말 또는 내용, 메시지 이런 맥락이면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기억나니? 괜찮아? 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었어. 내가 너네한테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건 집중 잘하고 있어? 이해돼? 라는 거고, 승찬이가 넘어졌을 때 괜찮아? 라고 묻는 건 무릎팍 괜찮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렇지. 즉 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맥락을 특히나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맥락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었어. 기억나니? 먼저 무슨 맥락? 상황 맥락. 그리고 무슨 맥락? 맞아. 틀렸어. 사회문화적 맥락이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 자, 그래서 이 학습지 다음 페이지가 각 맥락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페이지였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중 그 의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애는 뭐였지? 상황 맥락. 너네 카메라 켜놓으니까 되게 조용해지는 건 내 착각이니? 얘들아 답 틀려도 돼. 나만 나와. 너희 목소리 틀려. 누가 누군지 몰라. 너네들끼리 볼 거야 이거. 아, 그래요? 비공개 처리로 해놓고. 오케이. 자, 어쨌든 둘 중에 의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누구라고? 상황 맥락이었어. 왜? 상황 맥락이라는 것은 그 담화에 관여하는 시간, 공간,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그런 목적과 의도 같은 것들이 해당하는 애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다소 간접적으로 그 의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왜 그렇나 그랬어. 그 지역, 세대, 성별, 문화, 계층, 뭐 공동체의 이념, 역사적 상황 등등에 따라서 그 담화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랬어. 그 시원하다 기억나지? 외국인 친구한테서 뜨거운 물 드링킹 하면서 혹은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러면은 what? 막 이렇게 된다고. 지금 영상 틀어놨으니까 좀 더 실감나게 하진 못하겠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맥락의 종류까지 파악을 했었니? 그리고 담화의 구분. 이번에는 담화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담화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었어. 처음에는 공식적 담화, 그 다음에 비공식적 담화로 그 유형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유의를 해야 할 게 공식적 담화이든 비공식적 담화이든 담화에 속하는 애이기 때문에 상황 맥락 또는 사회문화적 맥락 모두 다 관여를 할 수 있는 담화들이지. 괜찮아? 자, 공식적 담화는 뭐가 있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 한마디로 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회적 영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 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특히나 일정한 형식 같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거였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어? 여기 글씨가 잘릴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냐면 면접. 또 뭐 있어? 발표. 또 뭐 있었어? 토익, 토론, 연설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 맥락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회적 영향력이 거의 없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대화하는 거. 자, 그때 너희 담화랑 대화랑 헷갈릴 수 있는데 담화 안에 대화가 속하는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자, 대화가 대표적인 비공식적 담화의 예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빈칸 잘 채웠나요? 네. 네. 형식이란 빈칸이 있었어요. 꼼꼼히 보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점순이 나오는 복습 테스트 문제 답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번 문제를 제외하고 9문제라고 치면은 그래도 6문제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그래도 1번에 3번이었고요. 2번에 2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는 나에 대한 관심, 애정, 오케이. 최대한 말을 붙이기. 최대한 말을 붙이기 위하여 0.5점. 뭔가 키워드가 좀 있어야 돼. 약간 0.5점. 자, 그 다음에 4번이었습니다. 5번에 마름. 말은 무슨이 아니에요? 예? 문제. 자, 봐봐. 저희는 말을 땅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 난 주인만 보고서. 참. 자, 네. 이것도 마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3번이야, 3번, 얘들아. 증인은 말음이요. 6번에 3번이요? 6번에 3번. 뭐라? 7번에 소작을 주지 않거나 빌린 집에서 내쫓길까봐 같은 이유이면 돼. 오케이. 자, 한 바퀴 돌아보면서 답을 볼까요? 오케이. 배제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말음이 있을지. 선생님 붙어 다니다 소문나면 오케이. 직장을 뺏길까봐 맞나요? 쟤 놓고 우린 낮은. 자기 땅은 아니었어. 자기 땅은 아닌데 빌린 땅이었어. 그걸 뺏길까봐. 쟤 놓고 우린 낮은. 0.5점. 자기 땅은 안 돼. 괜히 일 생기면 곤란하니까. 맞지 않음? 맞지 않음? 쌤 높고 우린 낮으니까. 젠 높고 나는 0.2점. 아니에요. 0.2점. 이거 인정을. 오케이. 5점. 너무 하지 마시고 좀 인정은. 오케이. 누구네 집에서? 점순이네 집에서. 자, 8번에 5번입니다. 9번에 3번이고요. 10번에 3번이었습니다. 이거 맞아. 야 우리 점순이를 시험 봐야 돼. 자, 점순이랑 영어를 갑자기 이제 너희가 2번이라는 게 답이 이제 이해가 되려면 동백꽃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말이다. 그때도 얘들아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어. 자, 점순이가 계속 말 걸고 하는 거 왜 그런 거야? 관심이 있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애정을 표하려고 그런 거였잖아. 근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독자들도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나만 몰랐어. 이 계집애가 미쳤나? 몰랐다고요? 그럼 수업을 안 들으셨단 소리예요? 자, 아무튼 간에 나만 몰라서 엉뚱하게 대응을 한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웃음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 자, 그리고 그 마름권에 대하여 말이야. 5번 말이야. 이거는 참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를 많이 기대를 했었나 봐. 그 사실 지난번에 선생님이 마름이라는 워딩을 안 썼던 건 맞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땅주인과 다름없어 쌍주인격인 거야 라고는 설명을 했었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마름이라는 지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소장농이라는 지위가 따로 있는데 얘들아, 너희가 마름이라는 단어를 몰랐어도
몰랐어도 보기에서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럼 관리자란 말이야. 소장농은 뭐야? 그 배제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빌려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관리자가 아니야. 노동자야, 노동자. 그럼 소장농이었으면 안 돼. 자, 그리고 찾아서 쓰라고 했잖아. 뭐라고 나와 있어? 자, 배제는 그때 쌤이 뭐라고 했냐면 땅을 빌리는 그런 권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름이고 우리 집은 소장농이고 라는 워딩이 있었어야 얘들아. 찾았었어야 돼.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거는 근데 나잖아. 너지. 그러니까. 그치, 농사를 빌린 소장농은 우리 집. 자, 자기만 지. 그럼 자연스럽게 뒷장으로 넘어와봐. 자기만 지. 응, 뒷장으로 넘어와봐. 라이프레스. 6점이었는데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봐봐. 첫 번째, 복습 테스트를 했는데, 이건 담화 사실상 전체 부분이고, 동백꽃의 일부분이었어. 그러면, 너희 양쪽 학교를 둘 다 다른 거고, 두 번째는, 동백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할게. 그리고 시간이 남을 거야. 아마 30분 정도 남을 건데 각 학교별로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리고 쌤이 따로따로 나눠진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 가는 게 오늘의 목표야. 알았지? 그거는 이따가. 자, 동백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네 1학년 때 다 했다며. 수정쌤이랑 한 거 아니야? 동백꽃이요. 했나? 했지? 그때도 쌤이 잠깐 이런 좀 방지는. 점순이가 나오죠? 그거 승리해야 돼. 점순이가 나옵니다. 점수. 머리가 그새 길었어. 지난 무주보다 약간 길었어.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면 방금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세상 억울한 나가 나옵니다. 괜찮아? 자, 이 둘은 17살 동갑내기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강원도야, 강원도. 근데 17살인데 말이야. 어느 날 점순이가 야, 너 혼자만 일해? 너 혼자 일하면 재밌어? 이러면서 자꾸 귀찮게 구는 거야. 나는 이런 워딩이 나온다고 했어? 이 계집애가 미쳤나? 라는 워딩이 나온다고 그랬어. 자, 누가 봐도 관심 표하는 건데 얘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서로 안 친하던 사람인데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 싶은 거야. 그 와중에 얘가 뭘 내밀어? 돌 아니야. 김이나 따끈따끈해. 강원도 하면 감자잖아. 그래서 내 집에 이거 없지? 하면서 너 분감자가 맛있단다? 막 이러면서 얼른 먹어버리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아주 칼같이 차단을 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야, 너나 먹어, 나도 했어 하고 계속 일을 했어. 자, 근데 근데 이 등 뒤에서 씩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봤더니 얘가 막 엄청 째려보면서, 근데 그 와중에 눈물은 막 그렁그렁해져가지고 막 씩씩 대더니 이걸 하면서 막 뛰어갔어. 그 다음부터 이제 점순이의 괴롭힘이 시작이 되거든, 얘들아. 자, 감자는 무엇의 상징이야? 디베이팅. 관심과 애정의 상징이었어. 그런데 얘는 관심과 애정을 모르고 거절을 한 거야. 일단 얘가 거절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자존심이 상했어.
왜냐면 야 너 많이 힘들지 감자라도 좀 먹고 해 라고 했으면 안 먹고 싶어도 고마워라고 했으면서 받았을 수도 있겠지. 근데 야 너희 집에 이거 없지? 이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왜? 가뜩이나 얘네 집은 있는 집 딸이고 우리 집은 거기 약간 빌부터 사는 집인데 말이야. 자, 이 지점에서 신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줄게. 그렇잖아도 저는 마름네 딸이고 나는 소장농의 아들이었단 말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 자, 지주가 땅 주인이야. 정확히 말하면. 근데 쌤이 그때 사실상 땅 주인이야 땅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주가 일일이 그걸 다 관리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마름이라는 자에게 그 권리를 이제 대신 넘겨. 그래서 마름이 달라요. 지주는 실질적인 땅 주인이야 땅 주인. 그냥 그 회장님이야 회장님. 근데 마름은 뭐냐면 그 약간 그 옆에서 실제 뭔가 비서인데 아주 높은 비서야. 아니면 실장님 같은 그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래서 실세야 실세. 그래서 마름 눈에 밑보이면 그러니까 왜냐면 땅을 이제 얻게 해주고 곡식을 걷어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관리를 다 마름이 하기 때문에 마름 눈밖에 나면은 뭐 국도 밥도 뭐 이제 다 없는 거야. 아무튼 간에 소장농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야 너희 다 큰 애들 이렇게 붙어 다니면 또 좀 안 좋잖냐. 그리고 또 계층의 차이라는 게 그땐 좀 있었기 때문에 의대 소장농집 아들이 우리 딸을 너무나 이러면서 막 다 쫓겨날 수도 있었을 거 아니니.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 점순이의 그런 발화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거야. 얘가 기본적으로 눈치가 없어. 그리고 성격 자체도 좀 무뚝뚝한 편이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뭔가 계층의 차이가 그래도 존재하기 때문이야. 자, 근데 이 소설에서 갈등의 원인은 신분의 차이가 주는 아니고 얘가 얘 마음을 거절한 게 주된 이유야. 그러니까 김유정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계층 차이를 메인으로 딱 심각하게 내놓는 게 아니라 살짝 짐작 정도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아무튼 감자 거절 사건이 있었어. 감자 거절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 소설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도 우리 집 수탉이 또 쪼이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 우리 집 수탉이 뚜각뚜각 쳐맞았대. 근데 오늘 새로 맞은 게 아니라 오늘도였어. 그러면 그 전부터 괴롭힘이 있어 온 거지. 뭐냐? 점순네 수탉은 겁나 커. 그리고 쌈딱이야. 주인 닮았나 봐. 우리 집 수탉은 아주 작고 소중해. 연약해. 덩치 차이가 안 되는데 맨날 쳐맞는 거야. 쳐맞는 거. 그래서 진짜 우리 집 수탉 또 쳐맞았어. 이거 분명 점순이 지실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게 처음이거든. 그래서 발단 부분은 오늘도 수탉이 고 전개 부분이 뭐야? 나흘 전 일이었다 하면서 나흘 전 감자 사건을 회상하고 그때부터 닭을 괴롭히기 시작한 내용이 쭉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동백꽃에서 꼭 캐치해야 될 구성은 뭘까?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무슨 전개? 그렇지, 역순행적 전개. 역순행적 구성을 이루고 있단 말이지. 자, 여기 그래서 또 어떻게 조이냐면은 이게 닭이 얘네 집 수탉이 이렇게 막 뚝딱뚝딱 패는 게 아니라 멋을 부리면서 배 콕 찍었다가 뒤로 뺐다가 콕 찍다가 휙 돌아가지고 날아가지고 콕 찍고 막 멋을 부리면서 우리 닭을 맨날 괴롭히니까 더 킹이 받는 거지. 심지어 또 여기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토성과 어떤 생동감인데
대표성은 뭔가 그 지역의 어떤 시골적인 느낌 같은 걸 잘 살리는 거겠지. 뭘로 나오냐면 뭐 감자 같은 소재, 아니면 뭐 나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방언, 사투리 있지. 그런 것도 나와. 근데 또 비속어가 왕왕 등장하거든? 그래서 이 비속어가 생동감을 주는데 아주 일조를 한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놀리냐면은 막 이번에 암탉을 이놈의 닭 하고 죽어라 막 이런단 말이야. 얘네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얘네 집에 쳐들어가서 얘 없을 때 쳐들어가서 이놈의 닭 하고 닭 뺏어가지고 막 때리고 있어. 그래서 얘는 야 너 미쳤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때리다가 야 너 베넷병신이지? 막 이래. 여기 기억나? 베넷병신이 뭐야? 어릴 때부터 맞아. 베넷 저고리가 애기들 입히는 그 베넷 저고리잖아. 그래서 베넷 병신은 뭐냐면 애기 때부터 병신이 이거야. 이거 또 막 야 뭐 이 사람아 막 이렇게 막 화가 내니까 이번엔 얘가 또 야 너네 아빠 고사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막 비속어 엄청 나와. 얘 얼마나 킹받아. 우리 닭 맨날 쳐맞고 막 욕 듣고. 근데 얘는 얘한테 적극적으로 반항을 할 수가 없었어. 왜?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수탉을 싸움을 붙일 때도 말이다. 얘는 얘 없을 때 울타리 들어가서 남의 집 이제 수탉 잡아다가 닭싸움 시키고 뚜까뚜까 쳐맞게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 닭싸움이 얘네 집 울타리에 있을 때는 얘가 함부로 못 들어가. 애꿎은 울타리만 하지 말라고 이 미친 사람아 하지마 이렇게만 해. 근데 반대로 얘는 얘네 집 쳐들어가가지고 닭 뺏어와가지고 막 닭싸움 시키잖아. 이것도 뭔가 계층의 차이가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어떤 파트냐면 더 이상 내가 뚜까뚜까 쳐맞을 수가 없어 하면서 닭한테 고추장을 먹힙니다. 고추장물을 먹여. 이건 약간은 그 과학적인 내용은 아니고 뭔가 민간요법 같은 거잖아. 그 아픈데 된장 라면 막 바르면 낫는다더라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쌈닭한테 고추장 먹이면 약간 불닭 소스 먹인 것처럼 애가 흥분을 해서 이길 수가 있다더라. 약간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닭한테 고추장을 먹여가지고 고추장을 먹였어. 근데 처음에는 뭔가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계속 쳐맞는 것 같아. 어라라? 그런데 말이야, 얘가 반격을 시작해. 꼬꼬댁 하면서 얘를 또 짜. 꼬꼬댁 하면서 짜. 그래서 얘한테도 와서 막 피가 나기 시작했어. 자, 그때 마침 점순이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거든? 참 가관이야. 이런 데가 다 뭔가 웃음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인데, 얘가 우리 닭이 이기니까 더 일부러 웃어. 하하하하! 막 하면서 막 보란 듯이 웃어.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 이 약발이 떨어진 거야, 고추장 약발이. 그래가지고 얘가 다시 꼬꼬댁 하면서 이제 반격을 하지. 우리 닭 다시 뚜까뚜까 맞아. 그러니까 이번엔 얘가 하하하하 이래서 또 막 보란듯이 웃는단 말이야. 얘네 몇 살? 17살? 아무튼 간에 막 그런 게 있었어. 이게 계속 쌓이고 하니까 얘는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지. 자, 우리 닭이 안 되겠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나? 고추장물을 더 먹여야 하나? 이러면서 고추장물을 더 먹여. 캑캑대는데도 더 먹여. 그때 그래도 지금 닭아 괴롭겠지만 한 번 빡 이겨놔야 나중에 다시 안 쳐맞지? 하면서 계속 먹인단 말이야. 이 부분도 좀 되게 어리숙하지. 그래서 닭이 약간 기절하거든? 막 기절해가지고 무서워갖고 막 몰래 닭장에 이제 놨다가 다음날 되니까 닭이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은 거야. 자, 근데 맘 같아서는 우리 닭을 데리고 내가 일을 하러 가고 싶어. 나무를 캐러 가고 싶어. 왜? 그 사이에 또 괴롭힐까봐. 근데 뭔가 그럴 수가 없는데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이제 일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자, 현재가 됐어. 고추장 사건까지가 과거야. 감자 사건부터가 이제 감자부터 고추장 사건까지가 과거야. 그렇게 해서 현재가 됐습니다. 자, 점순이는 바위 위에 앉아서 호득이었나? 하는 그런 어떤 피리를 하면서 불어. 룰루랄라 불어. 이거 피리야 피리. 이상한 걸로 오해하지 말고 룰루랄라 하고 피리를 불어. 자, 밑에는 노란 동백꽃이 쫙 하고 펼쳐져 있었어. 근데 아니야. 음표야, 악보야. 악보. 알았지? 악보야.
악보야, 노래야. 자, 근데 또 닭 조이는 소리가 들려서 황급히 내려다 보니까 우리 닭이 또 뚜까뚜까 하고 막고 있는 거야. 가뜩이나 막 약해진 애한테. 이제 얘가 아주 눈에서 불이 난 거지. 아주 소심하고 어리숙한 애가 눈이 한번 하고 획 하고 돌아버린 거야. 그 비속어 나온다 그랬잖아. 그런 표현이 있었어. 이 닭이 아니라 요 계집애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었다. 막 요런 구절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에잇! 하면서 막 담배로 얘를 팍 하고 내리쳤는데 어머나 닭이 그대로 저 세상에 가버렸네. 자, 점순이가 태연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제서야 반응을 해. 킹받게 일부러 태연한 척 하는 거잖아. 그치? 야! 너 우리 집 너 닭을 죽이면 어떡하니? 이러니까 얘도 일단은 센 척은 해야 돼. 쫄긴 쫄았지만 센 척은 해야 돼. 뭐 닭 좀 죽이면 뭐 어때서? 이러는데 얘도 신분 차이를 인지를 하고 있어. 야, 그거 누구 집 닭인데? 정신이 빡 하고 돌아오는 거지. 왜? 누구네 닭 죽인 거야? 마름내 닭 죽인 거거든. 그럼 가뜩이나 철벽 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집 땅도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얘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더니 증거인멸 어떡하려고 목격자가 있는데 부산오면 점심이 비싸는 거. 와 하고 막 울어버렸어. 우왕 하고 울어버렸단 말이야. 자, 얘들아, 이때 점순이의 반응을 볼까? 점순이가 그동안 얘를 계속 괴롭혔단 말이야. 심지어 닭싸움을 몰래 시킨 게 아니라 대놓고 얘가 올 때 즈음에 시켰단 말이야. 그거 왜 그런 거야? 학폭. 그치,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학폭일 수 있지. 근데 방법은 잘못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자기의 마음을 거절당한 데에 대한 어떤 복수랄까요? 미움을 표현하는 거면서도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건 뭐야? 관심받고 싶어서 했단 말이야. 물론 그래서 이 닭싸움이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긴 하지만 말이다. 아무튼 간에 관심이 있어서 닭싸움을 굳이 시키다니까 뭐라고 얘기해? 얘, 너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니?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부터 안 그럴 거니? 는 무엇을 의미해? 그 거절한 거. 한번 더. 거절을 앞으로 하지 마. 앞으로 내가 관심 표현하면 받아줘. 나한테 철벽 치지 마. 이런 내용이잖아. 근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독자들 다 아는데 얘는 여전히 몰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살 것 같아. 얘가 안 그럴 거니? 그러니까 나 안 그럴게요. 그냥 온단 말이야.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 닭 죽은 건 비밀로 해줄게. 그래서 얘가 되게 고마워한단 말이야. 이렇게 눈물 닦고. 자, 그때 이 동백꽃이 흐드러지는 이때 그 약간 드라마 클리셰 같은 거 있지. 척 하고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남녀 주인공 엎어져가지고 어머 약간 이렇게 되는 거 뭔지 알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단 말이야. 자, 그때 얘가 정신이 아찔하였대. 얘를 너무 세게 부딪혀서. 자, 뭐 뇌진탕 와서? 아니야. 뭔가 동백꽃의 알싸한 향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막 참 뭔가 정신이 아득하고 아찔해졌다 막 요런 말이 있거든. 자, 이때 동백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얘들아, 남녀 간의 뭔가 심쿵하는 그 포인트. 뭔가 우리가 썸이 시작되려나 하는 그런 포인트를 의미해. 즉, 동백꽃은 이 사춘기에 아직 뭔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두 남녀의 어떤 풋풋한 감정, 묘한 썸 같은 걸 의미하는 소재였어.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니까 정순이는 미성년자 남자아이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동갑이에요. 17살이에요. 일단 미성년자 17살이 17살 좋아하는 게 뭐가 어때서? 아무튼 자, 여기서 선생님이 몇 가지 소재에 대한 의미도 얘기를 해줬고 역순행적 구성, 얘네들이 무슨 생각에서 그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너희가 귀엽게 봐줘, 웃겨.
웃기긴 웃기잖아. 웃음 장벽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 문학에서는. 알았지? 자, 왜 웃기냐면, 비속어를 사용하고 고추장류를 먹이고 이런 거 다 맞는데, 가장 웃음 포인트는 얘 마음을 얘만 모르는 거야. 그걸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얘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 답답이 하면서 이제 웃음이 유발이 되는 거거든? 이 소설의 포인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뒷장 한번 넘겨볼래? 내 손에 잡대기 안 되니까 빌어야 될 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2페이지야, 2페이지. 핵심 정리 다 해놨습니다. 해학적이야, 토속적이야, 향토적이야. 토속적 어휘와 사투리, 비속어, 을성어와 을티어 등을 사용해서 향토성과 생동감 이 둘을 표현하고요. 현재, 과거, 현재 역순행적 구성 잘 봤니?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시오와 같은 문제들이 꼭 나올 수 있단다. 체크를 해두기 바란다. 자, 그리고 인물이 전반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행동하고 있잖아.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 확인을 한번 해볼까?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얘들아, 크게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 자,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서술자가 직접 얘기해 주는 거야. 지우 상냥하고 카인드하고 스윗한 성격이야 라고 서술자가 직접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직접 말을 해주는 거잖아. 자, 내가 말해줄게 해서 말하기 기법이라고 해. 자, 간접적 기법은 뭐냐면 서술자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이 어떤 대사를 쳐. 너 그 집에 이게 없지?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츤데레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인물의 대사나 아니면 얘가 하는 행동 혹은 심지어 가끔 나타나는 어떤 외양, 겉모습 묘사까지도 이런 걸 통해서 독자들이 유추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봐봐. 그러면 야, 내가 말해주는 것보다 니네들이 보고 판단해 라는 거지. 보여주고 있는 거지.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해. 얘는 말해주기. 쇼잉 기법이라고 하거든. 직접 말해준다. 직접 제시. 야, 너네들이 한번 보고 판단해. 간접 제시야. 그러면 너희도 눈치를 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소설에서는 우리 독자들이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 가지고 아, 얘 이런 성격인가 본데? 하고 파악할 일이 더 많지. 우리 소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접적 제시가 나오기는 나와.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은 본문 중에 이 나가 처음부터 점순이를 미워했던 건 아니야. 근데 계속 영문도 모를 괴롭힘을 당하니까 나도 한때는 제가 동네에서 소문이 난 것처럼 일도 곡실곡실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 그런 기집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쟤 미친 거야? 나도 이제 너 싫어. 약간 요런 부분이 요런 구절이 나오거든? 요런 부분이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점순이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인 거고, 나머지 간접 제시는 쌤이 이야기를 설명해주면서 얘기해줬던 그 모든 것들. 누구 집에 감자 없지? 야, 니 백야풍선이지? 안 그럴 테냐? 큐닥큐닥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간접적 제시라고 보면 돼. 이걸 바탕으로 나와 점순이의 성격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3페이지로 볼까요? 3페이지 갈등, 그리고 각자의 심리 변화, 주요 소재의 의미, 쌤이 설명을 다 한 번씩 했던 것들이야. 넘겨도 될까요? 네. 자, 4페이지가 하이라이트야. 4페이지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나라는 서술자를 세워서 어떤 효과를 의도했을 거 아니니? 그치? 여기 좀 보자. 점순이가 호감 표시하는 거. 점순이가 왜 그러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 어리숙한 나를 통해서 상황이 전달되면서 웃음이 더 이렇게 확장되는 거라고 했지. 그런 웃음
포인트가 서술자의 시점 때문에 유도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서술자가 달라지면 요런 맛도 조금 달라지겠지. 이런 부분이 동백꽃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거든. 볼게.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서 소설을 감상을 해보자. 일단 서술자가 뭐냐? 작품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애지. 그러면 너희 시점 잘 알고 있니? 일단 등장인물 나가 서술해. 그럼 몇 인칭이야? 1인칭. 근데 얘가 사건의 주인공이야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때 우리 달밤 했던 거 기억나지? 달밤처럼 나라는 인물이 서술하지만 황수건이라는 주인공이 따로 있었어. 강윤이가 제일 좋아했던 거. 맞아, 수건 이야기. 자, 1인칭 이건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 자,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아니라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밖의 인물이 서술을 해. 그럼 몇 인칭? 나가 없으면 3인칭이야. 근데 그 서술자가 신이야. 등장인물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그럼 몇 인칭? 3인칭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맞아? 근데 되게 시니컬하게 등장인물들이 하는 대사나 행동 정도만 묘사를 해.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겠지. 그리고 얘들아, 시점 묻는 문제에서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작품 안에 등장하는 서술자가 자신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작품 밖에 등장하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모두 꿰뚫어 봄으로써 이런 식으로 서술을 바꿔서 해도 너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시점의 변화가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를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어. 자, 우리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이 시점으로 바뀌었을 때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만식이는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여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밀어버렸다. 점순이는, 그러니까 가상에 그럼 이름을 붙인 거야, 나한테. 점순이는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하자 몹시 화가 났다. 어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거 알겠어?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랑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는 속이 조금 더 시원해. 왜? 남녀 등장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지.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사실상 2명이잖아. 그 주인공의 서술을 모두 균형 있게 다룰 수가 있어. 그치? 맞아? 대신에 그런 맛은 떨어져. 우리가 아까 으이그 이 답답이 얘만 몰라 하는 그런 웃음 유발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 오케이? 그래서 시점이 변화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돼. 자, 동백꽃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 쉬자. 10분 정도 쉴 건데 쌤이 약속 드렸던 대로 너희 바뀐 날 수업 바뀐 날 와줘서 고맙다고 아이스크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 하겠다고요? 하겠나줘요? 양심 있어요? 지각하신 분이?